중국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두 나라 사이를 흔들기 위해 자신들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역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전 세계 군사협력의 축을 흔들 수 있는 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여겨졌습니다. 정체불명의 도면, 알 수 없는 파일, 어디서부터가 조작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소문들, 그리고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실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조용한 병영 한쪽, 오래된 컴퓨터 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의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고 그 이후 두 남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의심했고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라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정보처 정보분석팀에서 일하고 있는 밀로슈 프자즈니악이라고 합니다. 그리 대단한 자리는 아닙니다. 제 일은 늘 조용하고 조금은 외로운 작업이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는 군 관련 기술 문서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혹시라도 이상한 파일이 섞여 있는지 누군가 고의로 조작하거나 외부로 빠져나간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제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단조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동료인 칼레나 로스코프가 다급한 표정으로 제 자리로 왔습니다. 한 손엔 출력된 기술 브리핑 자료를 들고 있었고 그 종이를 탁 하고 제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밀로슈, 이 도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거 K2 아니야? 제가 고개를 숙이고 보자마자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그 도면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방산 포럼에서 발표할 자료였고 그 속에 실린 전차의 측면 구조와 궤도 배치, 장갑 형상까지 한국의 K2 전차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K2는 한국이 만든 최신 주력 전차로 우리 폴란드 군이 이미 실전 배치한 무기입니다. 전차 부대의 훈련 장면은 여러 번 직접 보았고 정비 매뉴얼도 몇 차례 검토한 적이 있어서 구조를 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실린 도면은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정확히 겹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차 기술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포탑 각도 하나, 장갑재 두께 하나, 궤도 간격 하나에도 고유의 정보가 담겨 있죠. 그걸 이렇게 세밀하게 닮은 도면이 폴란드도 한국도 아닌 제3국 포럼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누가 봐도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자료의 원본을 요청해 확인해 들어갔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였고 표면적으로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열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선 작성자 정보가 없었고 문서의 편집 기록도 딱 한 번 저장된 흔적만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림 파일, 즉 문제의 도면은 원래 이 문서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든 그림을 나중에 끼워 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희 국방부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폐쇄형 내부망 전용 시스템을 씁니다. 워드나 어도비 같은 일반 프로그램은 사용이 제한되고 문서도 오직 정해진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도면을 만든 프로그램의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보안 분석 도구로 내부 기록을 열어보니 파일 안에 지지 PDF라는 이상한 이름이 찍혀 있었죠. 검색해보니 중국 군산복합체에서 개발된 문서 편집 도구로 일반 유통은 되지 않고 일부 기술대학이나 산업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편집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종종 사이버 공격 흔적에서 발견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의 저장 경로는 일반 직원이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깊숙한 곳, 정확히 말하자면 임시 보관소에 저장된 흔적이었죠. 마치 누군가 이걸 일부러 숨겨놓기라도 한 듯한 위치였습니다. 그 순간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국방부 서버에 정체불명의 외부 침입 시도가 있었던 사건이요. 당시엔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했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일부 백업 파일이 복구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누군가 이 문서를 몰래 심어뒀던 건 아닐까? 그리고 지금 그 문서가 독일 포럼 발표 자료로 연결된 건 아닐까?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조작하고 퍼뜨릴 생각으로 만든 정밀한 흔적이라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고 발신자는 크시슈토프 라슈코 방산기술지원본부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밀로슈, 큰일 났다. 한국이 기술진 철수시킨대. 이번 일로 협력 중단한다고 공식 통보 왔어. 한도윤 기술자도 짐 싸고 있다더라. 혹시 정보처 쪽에서 뭔가 잡힌 건 없나? 한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K9 장비 매뉴얼을 잘못 해석해서 사고를 낸 적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 말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수야 누구나 하죠. 기계는 결국 사람이 다루는 거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때 제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아무 해명도 못한 채 조용히 떠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를 대신해서 신뢰를 지켜야겠다고요. 기술은 종이에 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끝에 남는 것이다. 그 손끝을 지키기 위해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진짜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 도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저는 그날부터 야근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보안망이 연결된 단말기에서만 접근 가능한 M기록 복구 서버를 열어놓고 하나하나 로그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해당 문서가 처음 나타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후 이틀간의 접근 기록, 로그인 세션, 파일, 경로 이동 내역까지 전부 복사해서 수기로 추적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수상하다는 느낌이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 내부에서 만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어도 아니었고 한국 기술자들이 쓰던 형식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간결하고 문장마다 기계 번역된 것처럼 어색한 구문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도면은 지나치게 정확했어요. 어느 나라의 실무자도 이런 모순적인 문서를 만들 순 없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도면을 흉내낸 것 같은 느낌. 그게 제가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정리해 상부의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파일 생성 경로, 저장 위치, 편집 도구의 출처까지 증거를 붙여서 전달했죠. 그리고 회의실에서 그걸 보고받은 국방부 고위 간부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잖아.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확실치는 않고 지금 괜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철수했고 협력은 끊겼고 한국은 실망과 불신을 공식적으로 표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건 확실하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죠. 보고서 파일을 닫고 저는 혼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회의실이 아니라 창고 옆 구석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하나의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기술, 바로 그 지점이었죠. 훈련장에서는 가끔 정식 매뉴얼에 담기지 않은 기술을 전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장비 점검 중 조정해야 할 수동 기어의 미세 위치라든가 엔진 재시동을 위한 비공식 패턴 같은 것들이죠. 그건 교육자료에 남지 않고 현장에서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누군가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문서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남아있는 것이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저는 결국 한도윤 기술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미 폴란드에서 철수하는 팀이었기에 연락망은 모두 차단돼 있었지만 훈련일지의 비상 연락망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임시 연락용 내선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프자즈니악입니다. 정보처 소속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혹시 이번 K2 기술 교육 중에서 공식 문서에는 없지만 훈련 현장에서만 따로 전달된 조작 동작이 있었습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실제 조종하거나 정비할 때 손으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동작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동작을 훈련받은 병사들 중에서 실제로 기억하고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다. 도면을 아무리 가져가도 그 동작만큼은 문서에 담기지 않거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실하게 연결됐습니다. 조작된 문서는 모방할 수 있었지만 손끝에 남은 기억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 진짜 기술은 종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배어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상 연락망을 다시 열어 K2 정비 교육을 받았던 병사들의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록이 남아있는 병사 3명의 이름에 별표를 그려두었죠. 그중 한 명은 K2 엔진 점검 중 한도윤 기술자에게 직접 손끝 조정법을 배운 이반 그르책 중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훈련 일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문서엔 없지만 기술자는 손끝으로 알려줬다. 그게 더 정확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종이는 조작될 수 있지만 손끝은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조심스럽게 3명의 병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식 훈련 기록에 기술자의 동작을 그대로 재현함이라고 남아있던 이반 그르책 중사, 소음 감쇄 장치를 수동으로 조정하는 비공식 패턴을 손에 익혔던 파벨 루카스 상병, 그리고 현장 실습에서 엔진 회생 시퀀스를 정확히 외워낸 마렉 포토르네 카사. 셋 다 현재는 다른 부대에 흩어져 있었지만 다행히 연락은 닿았고 며칠 뒤 조용한 정비고에서 비공식 재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도면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았던 움직임. 그러나 정확하게 몸에 밴 동작이 병사들의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윤이 떠난 뒤에도 남아있던 지식, 그 지식이 사람에게 남는 기술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암호화된 USB에 담아 한국방산협력팀의 민감자료 검토 전용 메일망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짧고 단순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문서, 손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틀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국방위사업청 소속의 전략기획 담당관이었습니다. 답장은 짧고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손의 기록이 한국의 K2를 만든 손의 기록과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문서 유출이라는 프레임에서 우리 폴란드는 벗어날 수 있었고 한국이 오해로 인한 기술 협력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그 문서를 우리 시스템 깊숙한 곳에 심어두었던 흔적을 저는 봤으니까요. 저는 국방부 사이버 안보과 소속 직원들과 함께 시스템 복구 로그, 접근 경로, 감염 지점의 시간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폐쇄망이라고 해도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업을 위한 일시적 연결, 그리고 보안 점검 중 생기는 짧은 틈, 그 사이에 누군가 특정한 시간대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록된 IP는 이상하게도 폴란드가 아닌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한 중소 도시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이전 해킹 사례들과 대조해보니 그 도시는 과거 중국계 해커 조직 청년전선이 유럽 침투용으로 사용하던 우회 노드였습니다. 접속 시간대는 중국 베이징 기준 새벽 2시 54분. 문서의 최초 삽입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문서를 수정한 소프트웨어는 종지안 PDF. 최초 알아본 지지 PDF의 약자가 종지안이라는 것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더 깊게 파고들어 보니 중국 군산복합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유출 전용 문서 편집기였죠. 이미 여러 차례 타국 방산망 침투에서 사용된 바 있던 그 도구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조작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의도된 이간 전략이라는 것을요. 문서를 한국 기술로 위장하고 독일 포럼에 유포되도록 하여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방산 협력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부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지목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긴다. 증거는 정황뿐이고 상대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들이 맞는 줄은 알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들고 국방부 대변인실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엘지에타 즈와니에츠 부대변인이 제 말을 조용히 들은 뒤 저에게 물었습니다. 밀로슈
당신 말대로면 이건 거의 사이 버전이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야 할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킨 건 무기나 방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이었습니다. 이걸 숨기면 다음엔 더 치밀한 공격이 올 겁니다. 이걸 밝혀야 우리가 한국과 맺은 협력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동맹이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국방부 장관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일이라는 점도 함께요. 그날 이후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정부의 기술 유출 조작 시도와 사이버 침투, 정황을 담은 문건을 정식으로 송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도윤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고 그는 공항이 아닌 정비고 옆 조용한 벤치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무엇라 말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하며 하늘을 보니 회색 구름 너머로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조작된 문서는 흔들었을 뿐 진짜 동맹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작된 문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 문서를 폴란드 외무부에 전달했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선 사이버 조작의 정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협력의 연속성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침묵 속에 깃든 믿음이었습니다. 기술은 손에 남는다는 문장 하나에 그들은 모든 해석을 담아냈고 그 신뢰는 저희 정보실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는 저를 PGG의 기술협력부 자문관으로 전격 파견했습니다. 공식 명목은 정보보안 및 기술교류 검토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한국 측 실무진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역할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도윤을 만났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싸던 그날 이후 그는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스스로 미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자신도 한국으로부터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체면을 지키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꽤 오래 제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비고 한쪽에 작은 회의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전에는 없던 자료 교차 검증과 훈련 기록의 정식 아카이브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현장 감각으로만 전해지던 동작들을 손끝의 감도, 반응 속도, 고정 각도까지 정밀하게 정리해 기계화 과정에서 절대 잃어선 안 될 인간의 직관으로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였죠. 처음엔 회의 때마다 어색한 기류가 돌았습니다. 한국 측 기술자 몇몇은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폴란드 측 실무자들도 일부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도면 위에서만 말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엔 연습장에 함께 나가 직접 기계를 만지며 논의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엔 서로의 도시락을 바꿔 먹는 일도 생겼습니다. 한국 측에서 가져온 김치는 의외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파벨 상병은 매운 걸 잘 못 먹으면서도 이건 혀가 아픈 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는 맛이다라며 계속 젓가락을 들었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이전에 없던 협업 방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엔 무기 자체만 교환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무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보문서에서 봤던 숫자나 도식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쌓이는 신뢰의 밀도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부가 정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외부 침투로 인한 시스템 조작이며 한국은 폴란드와의 신뢰를 저버린 적 없다는 입장을 대회에 발표했습니다. 그 문장이 텔레비전 자막으로 흘러나오던 순간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되돌려졌고 우리가 지키려던 기술과 사람 그리고 동맹이라는 단어가 다시 자리를 찾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우리 정보부는 내부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백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이버 침투에 대한 감지 체계와 분석, 인공지능까지 새롭게 적용한 시범 플랫폼이 도입되었고 전국 각지의 군 기지에서는
디지털 위협 대응 훈련이 처음으로 전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육 총괄 책임자로서 각 기지를 돌며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도윤이 귀국 후 내부 보고서에서 이번 사안은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닌 신뢰 회복의 기회였다고 명시했다는 얘기였죠. 며칠 뒤 PGG 내부에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정비실 벽에 새로 걸린 작은 액자 하나, 그 안에는 낡은 손글씨 메모가 담겨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면은 기밀일 수 있어도 손끝은 증거다. 한도윤 기술자. 그 글귀를 지나칠 때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단지 기술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장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도윤은 결국 한 달 후 출국했습니다. 작별 인사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밀로슈, 전 이번 일이 폴란드와 한국 둘만의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보여준 방식이 하나의 예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누가 흔들어도 그 손끝이 다시 기술을 지키고 신뢰를 지킬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잠시 후 공항버스 뒷줄이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영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전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교육차 방문한 군 장교들에게 제가 직접 폴란드형 K2PL의 핵심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같이 정보 모니터 앞에 앉아 수많은 암호와 침입 경로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든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기억을 통해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공유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가 흔들어도 꺾이지 않는 동맹이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